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확인을 하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다다익선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권하지 않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때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입니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모공이랑 여드름 흉터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코프락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코프락셀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피코프락셀이 어떤 원리로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가 좋아지는지, 어떤 분들한테 이 피코프락셀이 적합한지, 그리고 다른 프락셀과 이 피코프락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피코프락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코프락셀이 이름을 보면은 피코프락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프락셀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락셀이란 것은 레이저 빔이 나오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프락셀 레이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굴에 도트가 여러 개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레이저 빔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분해되어서 나오는 것을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부터 여드름 흉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였잖아요. 네. 저희가 설명드릴 이 피코프락셀에서 이 피코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나노초 레이저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였고, 나노라는 단위가 10억 분의 1초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피코초는 그것의 3배, 즉 1조분의 1초로 레이저가 쪼개져서 나가는 것이 바로 피코초 레이저라고 하는데, 프랙셔널로 사용하게 돼서 피코프락셀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한 시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코프락셀이 여드름이나 모공 치료에 사용되는 이유나 원리,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조사됐을 때 피크 파워가 이제 높아지면서 주변 조직에서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방출된 전자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게 되면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거고, 이 플라즈마가 점점 커지면서 조직에 미세한 버블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성장인자나 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유도하게 돼서 그로 인하여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콜라겐이 형성되는 것이 피코프락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코프락셀을 어떤 환자분들한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모공이 넓은 환자분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분들도 피코프락셀을 하면서 탄력이 동시에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잔주름 또한 똑같고, 깊은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피코프락셀을 해서 치료를 하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피코프락셀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흉터 치료 때는 피코프락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치료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여드름 흉터나 모공 같은 거는 이제 한 몇 번 정도 해야 조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다다익선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3회, 보통 딱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5번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권하지 않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때가? 보통 여름에. 여름에? 네, 여름에는 일단은 치료를 하면 얼굴도 조금 민감해지고 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딱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술 주기는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술 주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시술을 받고 나서 거의 회복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네. 일주일 이제 뒤부터 한 달 뒤까지 계속 피부가 재생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 뒤쯤에 다시 레이저 자극을 가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프락셀은 이제 피딱지가 자잘하게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이제 뭐 간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그렇게 변하거든요. 피코 프락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통 하지 않는데, 여드름 흉터는 아무래도 깊고 강도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3일이면 좋아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반은 거의 다 소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많이 했던 프락셀보다는 그래도 회복이 조금 더 빠른 편이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과거에 했던 프락셀에 비해서 피코 프락셀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은 피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얘가 표피 손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자체가 표피를 건너뛰고 진피층에만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빨간 거를 빼고는 훨씬 짧은 편이고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드름이나 모공 치료의 핵심은 진피잖아요. 근데 기존 프락셀들은 다 표피를 통과해서 작용을 했다면은 피코 프락셀은 어느 정도 표피를 건너뛰고 진피를 메인으로 타겟을 하니까 표피 손상이 적은 예전 프락셀에 비해서 진화된 프락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락셀이 이제 되게 아픈 시술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혹시 통증은 기존 프락셀 대비 좀 어떨까요? 그렇게 못 받을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제가 기존 프락셀을 받아보지 않아서 개인적인 통증의 비교는 어렵지만 그냥 피코 프락셀만 단독으로 했을 때 대부분 잘 받으시는 걸 보면 예전 레이저보다 통증도 더 경감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시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강도나 맞아요. 레이저 세기나 뭐 아니면 뭐 특정 부위를 더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고 어떤 핸드피스를 사용하냐, 어떤 지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더 깊은 층을 공략하는지 더 얕은 층을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효과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이건 시술자의 경험이나 역량이 꽤 중요하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가장 좀 걱정되는 부작용이 예전에 프락셀 받고 피부가 민감해졌다, 빨개졌다, 홍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피코 프락셀은 그런 부작용이 좀 없을까요? 피코 프락셀을 받은 경우에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에 홍조가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한두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이제 그때 괜찮았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보통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피부 표면을 좀 덜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지만 기존 프락셀에 비해서는 민감해지는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코 프락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을 만한 뭐 내용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피코 프락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얼굴에 피코 프락셀을 받아도 되는지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나 위험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피코 프락셀만으로는 여드름 흉터라든지 모공이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얼굴의 흉터 타입에 따라서 복합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잘 듣고 피코 프락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피코 프락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피코 프락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다음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